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캠코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캠코더를 가지고 오냐고요? 조금만 진정하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엄청난 가성비 캠코더거든요. 4K가 지원되는 캠코더가 무려 80만원대입니다. 소니 제품은 4K 캠코더를 찾아보니까 약 1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무한미디어에서 제품 리뷰를 위해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인의 시각, 유튜버 입문자 등 완전 기초적인 시각에서 리뷰를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에서 인트로에서도 보셨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좌측에는 S23 울트라로 사진 모드에서 23배 줌을 땡긴 영상, 우측에는 파나소닉 HC VX1으로 32배 줌을 땡겨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확실히 봐도 오른쪽에 파나소닉 HC VX1이 더 뛰어나죠? 오늘은 이 카메라의 장단점을 중점으로 휴대폰의 카메라와 비교 리뷰를 해드리면서 과연 지금 이 캠코더가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왜 좋은지 살펴보기 전에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전면 렌즈 부분부터 살펴보면은 25mm 와일드와 라이카 등등 렌즈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고, 그리고 이게 앞에 이걸 돌려보면 풀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도 카메라 필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다른 필터를 장착할 수 있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카메라 렌즈 필터에는 종류가 많은데 UV, PL, ND, FL 등 다양한 필터를 상황에 맞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두었네요. 크기는 62mm 필터이면 다 호환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위를 보면 윈드실드 줌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이즈 신호 발생 비율이 낮은 직경 6mm의 마이크 4개와 알루미늄 전의 캐퍼시티 등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생생한 5.1 채널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하게 처리된 댐핑 소재를 사용하여서 바람소리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촬영 상황에 맞게 맞춰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사운드 장면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사운드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1 채널의 경우에는 MP4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5.1 채널의 사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MP4가 아닌 다른 영상 저장 포맷인 AVC HD로 변경을 해주고, 다시 사운드 채널 설정을 보면 이렇게 5.1 채널이 선택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1 채널 사운드에서는 3가지 마이크 모드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줌 마이크, 포커스 마이크,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테스트를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오디오가 조금 중요해서 스테레오가 아닌 5.1 채널 사운드로 준비를 했으니 꼭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이 부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라운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서라운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서 마이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서라운드로 5.1 채널 사운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5.1 채널로 서라운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서라운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서라운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줌 마이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줌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줌 마이크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제가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줌 마이크 모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줌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줌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줌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 과연 마지막 남은 모드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포커스 마이크 테스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포커스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앞에서 3가지 모드에서 녹화를 했잖아요. 이 모드는 제가 따로 지금 외부 마이크를 차지 않고 이 파나소닉 카메라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
포커스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 포커스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들릴지 참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마이크를 제가 조금 건드렸네요. 네, 카메라를 조금 건드렸네요. 아무튼 마지막 소리는 5.1 채널 사운드로 포커스 마이크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꼭 카메라를 촬영 용도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ASMR이나 오디오를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5.1 채널이 지원되는 이 캠코더가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이크를 2채널로 변경을 하게 되면 스테레오와 줌 마이크 기능만 제공을 하는데 이건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에 있는 기능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를 봤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슈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하슈 단자에는 외부 조명을 달거나 무선 마이크를 장착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캠코더에도 하슈 단자가 있어서 이건 좋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줌을 위한 버튼과 사진 촬영 버튼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줌을 조절하는 버튼이 생각보다 위치가 편하게 있어서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스트랩이 있잖아요. 이 스트랩에 손을 넣고 캠코더를 잡으면 이게 딱 검지나 중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라서 실제로 촬영을 나가면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당길 수 있고 줌을 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엄청 좋았습니다. 아까 오른쪽을 본 김에 오른쪽도 보면 스트랩 말고 이렇게 뒤쪽에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열어보면 마이크 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와 5V DC 충전기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배터리와 촬영 버튼이 있는데 이 촬영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동영상을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살펴보면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버튼과 삼각대나 트라이포드에 고정을 할 수 있는 나사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를 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 만약 안 켜진다면 전원 버튼을 따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는 7.5cm의 풀 플랫 터치 LCD로 이게 180도도 돌아가고 터치도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생각보다 터치로 설정값을 변경하고 하는 게 편했고 이게 모니터도 돌아가는 게 이렇게 혼자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어서 이 파나소닉 캠코더의 활용도가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안쪽에는 USB, 미니 HDMI 단자가 있고 SD카드 슬롯과 와이파이, HDR, 갤러리,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을 간단하지만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제 외관 말고 이 파나소닉 HC VX1이 왜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난 OIS입니다. 파나소닉 HC VX1은 5축 하이브리드 OIS 플러스가 탑재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촬영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흔들림인 롤링과 영상 촬영 중 항상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인 뒤틀림, 그리고 망원줌 사용 시 발생하기 쉬운 흔들림인 손떨림까지 모두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은 손떨방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갤럭시인 경우는 슈퍼스테디 모드를 켜도 최대 2.5K인 QHD까지, 아이폰의 경우에는 액션 모드를 켜면 2.8K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이 파나소닉 HC VX1은 5축 OIS가 있어서 4K까지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갤럭시 중에 가장 좋은 카메라 성능을 가진 갤럭시 S23 울트라와 손떨림 방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나소닉 HC VX1의 하이브리드 OIS를 끈 것과 갤럭시에서는 기본적인 손떨림 동영상 보정만 킨 상태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FHD 60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나소닉은 하이브리드 OIS를 켠 것과 갤럭시에서는 슈퍼스테디 모드를 켠 상태로 촬영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화질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이폰에서는 액션 모드로 촬영 시 2.8K, 갤럭시에서는 슈퍼스테디 모드를 켜면 2.5K로만 촬영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 HC VX1은 4K의 높은 화질로 안정적으로 떨림없이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갤럭시나 아이폰은 8K가 지원이 되지만 이건 손떨림을 잡아주는 슈퍼스테디나 액션 모드를 못 쓰니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줌 성능이 엄청납니다. 광학줌의 경우에는 24배까지 가능하고 인텔리전트 줌을 키면 4K에서는 최대 32배, FHD에서는 최대 48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디지털 줌을 활용을 하면은 최대 1500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는 4K에서는 10배 동영상 줌, FHD에서는 20배 동영상 줌을 지원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능이죠. 물론 1500배 디지털 줌을 땡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 신기하잖아요. 줌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한 것을 보여드리면 갤럭시에서는 동영상 줌이 20배가 최대라서 그냥 사진 줌을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냥 광학줌인 24배를 풀로 땡겨보면 와 진짜 대박이죠.
왼쪽에 파나소닉 광학줌 24배와 오른쪽에 갤럭시 24배를 당긴 것을 비교하면, 그리고 인텔리전트 줌도 해서 보여드리면 이건 4K에서 인텔리전트 줌인 32배 줌, 이건 FHD에서 인텔리전트 줌인 48배 줌. 야, 대단하죠? 줌 성능 마지막으로 1500배 줌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 야,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최대 120프레임까지 FHD에서 촬영이 가능한데, 슬로우 모션 비디오의 경우 프레임 보관 기술을 통해서 240프레임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프레임 기준 4배 느린 슬로우 모션 영상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기능에 80만원대? 4K 캠코더? 저는 완전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해상력이 안 좋아서 색감이 미러리스만큼 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색감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색보정은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촬영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물론 미러리스에서 4K를 촬영을 하면은 발열 등의 이슈로 1시간 이상 촬영을 하기 어렵지만, 배터리 용량이 1940mAh라고 하는데, 4K로 촬영을 하면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촬영이 가능해서 생각보다 캠코더인데 짧은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거나 이어폰의 배터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손떨림 방지, 화질, 줌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 행사를 기록하고 싶은 분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야외에서 좋은 화질로 떨림 없이 촬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4K 입문용 캠코더로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나소닉 HC VX1 캠코더를 살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휴대폰보다 좋은 화질로 떨림 없이 촬영을 하고 안정적인 그립감과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솔직히 해상력이 좋지 않아서 색감이 조금 그런 거 빼고는 줌 성능이나 4K에 손떨방이 이 정도로 되는 건데, 80만원인 캠코더는 엄청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제품이나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약 2개월 이상 대여를 받아서 써봤는데 야외 촬영을 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서 탐나는 제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